잠깐만. 주담대 금리가 7%를 뚫었어. 3년 5개월 만에 처음이야. 숨만 쉬어도 200만 원이 날아간다는 말이 현실이 됐어. 3억 빌린 사람이 원금은 한 푼도 안 갚고 이자만 내도 한 달에 175만 원이야. 원리금 같이 갚으면 200만 원이야. 이게 지금 전국 영끌족이 받아들고 있는 고지서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되거든. 2021년, 2022년 제로금리 시절 집 산 사람들. 그때 5년 혼합형 주담대를 받았어. 그 5년이 지금 끝나고 있어. 2%대 금리가 7%대로 재산정되는 거야. 한 달 이자가 2배 넘게 뛰는 거야. 그 청구서가 지금 날아오고 있어. 뉴스에서 금리 7% 뚫렸다는 기사는 봤을 거야. 근데 왜 지금이고 누가 얼마나 맞는지 내가 영끌족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말 안 해줘. 오늘 이 구조를 전부 까볼게. 숫자로, 팩트로, 정확하게. 2021년에 집 샀다면 지금 이 영상이 당신 얘기야. 2022년에 집 샀어도 마찬가지야. 확인하고 싶지 않아도 봐야 해. 끝까지 봐. 지금 상황부터 정확하게 보자. 3월 27일 기준 KB국민 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금리가 4.41%부터 7.01%까지야. 상단이 7%를 넘었어.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이야. 근데 이번은 그때랑 원인이 달라. 그때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원인이었어. 지금은 이란 전쟁이야. 2월 28일 이란 공습 이후 단 한 달 만에 은행차의 5년물 금리가 0.547%포인트 뛰었어. 그게 주담대 금리에 그대로 반영됐어. 0.31%포인트 인상이야. 불과 한 달 만에. 전쟁이 내 이자를 건드린 거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냐고? 없어. 한국은행도, 미국 연준도, 유럽중앙은행도 지금 동결이야.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물가 불안에 대응해서 하반기나 연말에 오히려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시장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7%가 천장이 아니라는 뜻이야. 카드론 금리도 오를 태세야. 카드사 채권 금리가 한 달 만에 0.565%포인트 올랐어. 주담대만의 문제가 아니야. 서민 급전 창구까지 전부 막히고 있는 거야. 정부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조였어. 주담대 총량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같은 이 금융권도 가계대출 잔액을 지난해 말 수준 이하로 관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 대출 창구가 전방위로 닫히고 있는 거야. 은행들이 대출 빗장을 더 걸어 잠글 거야. 매월 초엔 오픈런이 벌어지고 말에는 대출이 닫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대출받기도 어렵고 이자 부담은 늘고 실수요자들한테는 이중 직격탄이야. 돈을 못 빌리게 되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실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수치로 보자. 3억 빌린 영끌족. 금리 7%면 이자만 매달 175만 원이야. 1년이면 2,100만 원이야. 원금은 한 푼도 안 갚고. 원리금 같이 갚는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임에 온 매달 200만 원이야. 직장인 평균 월급에서 200만 원이 이자로 사라지는 거야.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 전기가스 요금, 식료품 물가, 카드값, 자동차 할부, 아이 학원비. 이자 하나가 200만 원인데 나머지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게 지금 영끌 쪽의 현실이야. 이게 왜 지금 터지냐고? 타이밍이 있어. 2021년에 집 산 사람들이 5년 고정을 선택했어. 그게 2026년에 만기가 돼. 2022년에 집 산 사람들은 2027년에 만기야.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재산정 피크야. 은행들이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대출 총량을 조이고 연체 관리에 들어가는 거야. 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이란 전쟁과 겹쳤어. 전쟁이 없었어도 2026년은 영끌족한테 힘든 해였을 거야. 거기에 전쟁이 얹힌 거야. 이게 지금 터지는 진짜 이유가 있어. 2021년, 2022년 부동산 광풍 때 집 산 사람들 기억해? 그때 30대들이 벼락거지 공포에 밀려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샀어. 5년 혼합형 주담대를 받았어. 그때 금리가 얼마였어? 2%대야. 2%대로 시작해서 5년 고정이었어. 5년이 지나면 시장금리로 재산정돼. 그 5년이 지금 끝나고 있어. 2026년, 2027년이 그 재산정 시기야. 재산정이 되면 금리가 뭘로 바뀌냐? 지금 시장금리야. 7%야. 2%대에서 7%대로 한 번에 올라가는 거야. 월이자가 2배 넘게 뛰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청구서를 받고 있어. 직접 계산해봐. 2021년에 5억짜리 아파트 샀어. 주담대 4억 빌렸어. 그때 금리 2.5%면 월이자 83만 원이었어. 지금 7%로 재산정되면 월이자 233만 원이야. 한 달에 150만 원이 더 나가. 연간 1,800만 원이야. 이게 갑자기 날아오는 거야. 통보 한 장으로. 이걸 감당 못하면 경매야. 이게 지금 2026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당시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로 막차 탄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정부가 대출 시그널을 보내서 은행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야. 대출을 권장하고 대출로 집 사게 하고 이제 금리로 죄는 거야.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날아오고 있어. 대기업 7년차 직장인. 2021년에 서울 구축 아파트를 8억 5천만 원에 샀어. 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았어. 비극은 금리 인상기에 찾아왔어. 월급은 입금되는 순간 은행으로 사라져. 집값은 내려가. 팔아도 대출을 다 갚기 힘든 깡통주택이야. 이 사람한테 집은 안식처가 아니야. 감옥이야. 지금 대리운전 투잡을 고민 중이야. 이게 지금 30대 영끌 쪽의 현실이야. 임의경매 숫자가 말해줘. 임의경매는 이자를 3개월 이상 못 내면 은행이 집을 경매에 넘기는 거야. 재판도 없이. 바로 경매야. 2022년 6만 5천 건이었어. 2023년 10만 5천 건. 2025년 13만 9천 건. 3년 만에 2배가 넘었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건물 임의경매만 봐도 2022년 대비 2배가 넘었어. 경기, 부산, 서울 순으로 가장 많아.
그리고 7%가 유지되면 이 숫자는 올해 역대 최대를 또 갱신해. GDP 대비 가계부채가 89.7%야. 세계 최고 수준이야. 이 가계부채가 금리 7%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숫자가 나오고 있어. 영끌족 중에서도 30, 40대 피해가 가장 커. 한국은행 통계에서 30, 40대 주담대 신규 취급액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어. 더 못 빌리게 됐다는 거야. 이미 빌린 건 이자가 치솟고 있어. 새로 빌리기도 어렵고. 이게 20, 30대 영끌족이 지금 처한 현실이야.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 금리가 높아서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었어. 집을 팔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는 구간이야. 그게 임의경매 숫자로 나오고 있어. 시나리오 A. 이란 협상 타결, 금리 안정. 트럼프와 이란의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가 열리면 유가가 내려가. 물가 불안이 꺾이면 금리 인하 압박이 살아나. 연준이 하반기 인하로 선회하면 한국은행도 따라가. 시장 금리가 내려오면 주담대 금리도 내려와. 6%대 초반으로 내려오면 영끌 쪽의 이자 부담이 줄어. 임의경매 증가세도 꺾여.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보험주야. 금리가 안정되면 보험사 부채평가 부담이 줄어. 삼성생명, 한화생명 봐. 이 두 종목은 금리 방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금리 하락기에 눌렸던 주가가 반등하는 구조야. 은행주도 봐야 해. KB금융, 신한지주뿐 아니라 메리츠 금융지주도 주목해. 메리츠는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가 탄탄하고 ROE가 경쟁사 대비 높아. 우리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도 저평가 구간에 있어. 지방금융지주는 이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저평가주야. 금리 하락 기대감이 들어오면 부동산 투자 심리도 살아나. ESR 캔달 스퀘어 리츠, 맥쿼리 인프라 같은 리츠 종목도 봐.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거든. 금리가 내려올수록 리츠의 배당이 빛나. 부동산 실수요자라면 이 시나리오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 금리가 6%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신호가 매수 시점이야. 협상 신호 하나에 이 섹터 전체가 반응해. 그 신호를 먼저 잡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거야. 지금 이 주가들이 전쟁 공포로 억눌려 있어. 지금이 그 타이밍을 노리는 구간이야. 시나리오 B, 금리 추가 상승.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고 유가가 계속 오르면 물가는 꺾이지 않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는 더 뛰어. 주담대 금리 8% 가능성도 나와. 이렇게 되면 5년 재산적 영끌족이 버티기 불가능해져. 임의경매가 연간 20만 건을 향해 달려가. 집값이 내려가고 깡통주택이 늘어나. 은행권 연체율이 올라가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려. 이 시나리오에서 살아남는 건 경기 방어주야. 필수 소비재가 방어적이야. 농심, 오리온, CJ제일제당 봐. 사람들이 먹는 걸 안 살 수는 없으니까.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매출이 줄지 않는 섹터야. 금리가 오를수록 보험사 투자 수익률이 개선돼.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도 봐. 손해보험사도 금리 오를수록 운용자산 수익률이 올라가. 역설적으로 이 시나리오에서도 보험주가 버텨. 주담대 변동형 들고 있으면 지금 고정형으로 갈아타는 걸 검토해야 해. 금리 인상기에 변동형은 독이야. 고정형으로 묶어두는 게 방어야.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이 국면에서 방어야. 레버리지를 더 키우는 건 금물이야. 은행주는 이 시나리오에서 연체율 급등 우려로 눌려. 방어주 비중 높이고 현금 쥐고 신호 기다리는 게 이 국면에서 최선이야. 결론이야. 주담대 7%는 그냥 금리 숫자가 아니야. 5년 전 영끌 쪽의 재산정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 퍼센트대에서 7%대로. 월 이자가 2배 뛰는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 임의경매는 이미 역대급이야. 이게 올해 더 뛰느냐 아니냐가 이란 협상에 달려있어. 전쟁이 내 이자를 결정하고 있어. 내일 봐야 할 뉴스 2개야. 이란 협상 타결 신호가 나오느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언급이 나오느냐. 이 2개 방향이 금리 향방을 결정해. 하나라도 나쁜 방향이면 다시 흔들려. 지금 5년 혼합형 대출 들고 있는 사람은 재산정 시기를 당장 확인해. 변동형이면 고정형 갈아타기를 검토해. 대출 없는 사람이라면 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 매수 시점을 늦추는 게 방어적이야. 투자자라면 보험주, 필수 소비자의 저평가 배당주 비중을 높이는 게 이 국면에서 방어야. 지금 이 뉴스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 6개월 후 선택이 완전히 달라.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로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 남겨줘. 내가 직접 자료 확인하고 핵심만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경제 읽어줌에서는 복잡한 경제 뉴스와 시장 흐름을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놓치지 않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